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돈을 가지고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건 중에 독도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리고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무리 포장해가지고 글 열심히 써봤자 결국 범죄자의 심정 토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두근두근하고 집요하게 지난 10여 년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 하도 개소리를 하니까 강아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자, 북한이 밤에는 풍선을 날리고 아침에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지금 이런 복합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풍선은 오히려 지금 어젯밤에 날렸다는 풍선은 이 남쪽으로 내려오질 않고 다시 북쪽으로 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풍선을 날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뭐 수십 차례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 방향 맞춰서 제대로 날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날린 게 전부 북쪽으로 날아갔다. 네. 대신 오전에 그게 아마 이제 북쪽으로 다 날아가고 나니까 쪽팔려서 그런지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는데 탄도미사일은 지금 분석하기로는 ICBM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방사포 600mm 대형 방사포를 이 동해상으로 해서 뭐 함경도 쪽에 있는 무슨 알섬인지 그 맨날 쏘는 데 있죠. 거기다가 350km를 목표로 해서 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0km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양에서 350km면 대충 계룡대, 충주, 충주 비행장, 청주 비행장 이런 데를 주요 전략 목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350km는. 그래서 350km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그냥 재미있는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탈북민 전주영 씨라는 분이 2005년 7월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 일을 하고 나서 2005년도에 받은 돈이 180만 원, 187만 원이었는데 187만 원을 달러로 환산하니까 한번 그때 돈으로 한 1,000 몇백 달러 됐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이 1달러, 미화로 1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북한의 환율이라는 게 뭐 1,000원, 몇천 원 하는데 북한의 환율이 아마 지금 1달러가 6,000원 정도 되는데 암달러 시장에서 그거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한 1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187만 원을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000 몇백 불이니까요. 12년 12달러 연간 벌 수 있는 돈이 12달러죠. 그러면 10년 동안 벌어봐야 120달러고 100년 동안 해봐야 1,200달러인데 187만 원은 당시에 북한에서 145년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현금으로 주질 않고 통장으로 돈을 찍어줘서 이게 진짜 돈을 받은 건가 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다 찾아봤다. 그래서 돈을 손에 쥐었다. 10,000원짜리로 손에 쥐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뭐 며칠 계속 그런 말씀 드리죠. 어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 라이프 스팬과 인컴, 수익, 소득과 수명에 대해서, 기대 수명에 대해서 비교한 도표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북한과 우리의 거리만큼이 지금 이 탈북자가 얘기한 연소득, 북한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거리만큼이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TMF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공동 책임을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더니 바보가 된 건지 무적 논리죠.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적 논리인데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실물 경제라든지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정부 책임 논란 그리고 피해가 생기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란이 그건 자본주의 사회를 부인하는 얘기죠. 사고는 사람들이 쳐놓고 책임은 정부 보고 져라. 이런 피해 보면 다 정부가 물어줘라.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건데 TMF 사태는 TMF에서 거래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TMF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한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TMF가 물어줘야지. 당연히 TMF가
줘야 될 돈, TMF가 돈을 미리 받아놓고 갖고 있다가 이제 줘야 될 돈인데 그걸 못 주고 있다? 딴 데 써버려가지고 못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죠. 근데 지금 황당 무식하게 정부가 공동 책임이 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니 공동 책임이란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아니 피눈물을 흘리고 줄도산 위기 이런 말은 이런 감정적인 언어하고 실제 경제적인 언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피눈물 흘리네 줄도산을 하네 너 뭐 못 가진 자의 가슴이 찢어지고 뭐 그런 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문제 나라님이 다 해줘야죠. 근데 국가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래인데 그런 이상한 데에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플랫폼에 가서 거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를 할 생각을 해야죠. 물론 당연히 TMF 오너인 휴텐의 누구죠? 뭐 무슨 영배인가 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금 못 지니까 이제 나머지 못 받는 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걸 밑도 끝도 없이 국가 보고 책임져라? 국가는 어디서 돈을 찍어내서 돈을 줘요? 그럼 결국 국가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내 피해 돈 나눠줘. 이 얘기예요. 입장을 정확하게 바꿔서 본인이 아닌 딴 사람이 TMF에서 거래하다가 손해보고 나서 나보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금리가 얼마나 다양한 금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좌진들이 써주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리대금 그냥 선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말을 하면 뭐 먹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처럼 국무위원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 예 하고 들어주면 그런 말이 먹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자들도 같이 무식하니까 그냥 받아 적고 할지 모르지만 고리대금이라는 말을 쓰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시중의 금리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아느냐?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5.5% 대출금리 5.5% TMF 피해 상인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금리가 5.5%다라고 하니까 그게 고리대금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 그런 상인들한테 5.5%의 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5.5%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특혜죠. 왜냐하면 왜 5.5%를 받느냐? 뛸 염려가 그만큼 많으니까. 아니 정부가 돈 꺼주고 돈 띄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국민연금이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온 국민이 나서서 국민연금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지금 정부가 손해보는 거는 손해가 아닌가요? 정부는 뭐 어디서 돈을 찍어서 그냥 막 밀어 넣어줍니까? 25만원 지원도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부총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 무식하니까 알면서도 이제 선수들끼리는 알면서도 국회의원의 언어로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잘 담아서 얘기한다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수긍할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긍할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끔 보면 진짜 무식해서 제가 진짜 내용을 모르는구나. 진짜 무식해가지고 그냥 보좌진들이 써주는 거 그냥 와서 그대로 읽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소영이라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이현주도 미국 같으면 정부가 TMF 사태로 집단소송을 당한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니 필요하면 집단소송 당해야죠. 무슨 근거로 집단소송을 당한다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당하는 거지만 무슨 공동 책임을 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TMF 사태가 어떻게 정부 공동 책임이냐. 아니 그러면 작심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뭐 이를테면 주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뭐 10조 이렇게 입었어. 그럼 그 10조 정부가 배상해야 돼요? 플랫폼 사업들에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걸 정부가 배상합니까? 아니 지금 TMF는 우리나라의 오너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서버도 있고 하니까 한국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근거라도 있지만 만일에 구글에서 하다가 구글이 망해 텔레그램에서 뭔가 거래했는데 망해 그러면 텔레그램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텔레그램이 소재한 나라에 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럴 거야? 미국 가서 구글한테 돈 내놓으라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자신 있게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이젠 뭐 이현주와 주고받은 대화를 잠깐 보시면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돈을 가지고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위원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요. 또 이 문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한 걸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독도 문제 이런 걸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장경태가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건 중에 독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천만에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여당 의원 속에서는 일본 총리다. 뭐 이랬더니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 같은데요. 그러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하도 가짜뉴스 선동에 판을 치니까 얘기하고 장경태한테는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놓고 자 민주당의 윤정권 계엄론은 괴담이다. 음모론 학대제 생산할 때 민심의 역풍을 불 것이다. 이런 글은 이제 장영수 교수는 이제 헌법 교수예요. 고대 로스쿨의 헌법 교수라서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윤정권에서 계엄을 과연 실시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전시는 뭐 당연한 거고 사변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사변이란 말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다 6.25 사변이라고 했었어요. 6.25 사변이라고. 6.25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사변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걸 전쟁이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내전이다. 그러니까 사변이다. 내전이라는 표현을 바꿔 말한 게 사변인데 그러니까 전쟁 상태 정도 돼야지 계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쟁 상태가 아니지만 계엄을 했던 건 가장 최근의 계엄이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한 계엄이 가장 최근의 계엄입니다. 그때 이후로 40여 년간 계엄을 정확히 계엄이 해제된 게 아마 45년간 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고 해제된 것도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군인들 중에 계엄이 뭔지 계엄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육군 대장 합참 의장 정도 되더라도 계엄이 됐을 때 계엄 때 마지막 계엄 때 다들 뭐 끼케야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도대체 계엄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그 계엄 때 뭘 해야 되는지 매뉴얼 같은 것도 아마 어디 처박혀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무슨 계엄이니 뭐니 민주당도 계엄을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는 건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김민석이 그냥 떠들어댄 건데 바로 반박이 나오죠. 헌법상으로 국회의원들 150명이 넘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이. 근데 무슨 지금 법 하나를 통과를 못 시키는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을 선포를 할 거며 무슨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도 계엄 준비서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43.7%인 건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돼 있다. 좌파 우파가 팽팽하다. 오히려 본인이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내려라. 이런 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개별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계엄 준비서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43%라고 하는 건 그만큼 좌파가 많다. 이건 불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중도들은 대개 이게 중도면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우파나 중도 우파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김민석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네, 그만 좀 해라.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착착 좀 해라. 김부겸 전 총리는 계엄령 의혹은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가 알던 그 김민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하면서 계엄 이슈를 얘기한 지 2주가 넘었다. 자, 문 대통령이 이 전 사위가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돈을 대주다가 딱 지원을 중단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다혜와 그 아이들과 전 남편의 생계를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가 이 남편이 돈을 벌면 돈 안 주고 돈을 못 벌면 돈 주고 이건 사실상 문다혜 가족들은 문재인과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죠. 함께 사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나중에 2020년 말부터는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다. 그 사위랑 이혼하고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 그리고 뭐 취직도 다 알아봐 준 거 아니에요? 타이이스타젯인가 뭔가에 취직해서 돈 얼마 받는지 또 집은 어떻게 하는지 경호실 이용해가지고 다 챙겨주고 집 알아봐주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대통령 경호실에서 다 했다. 이건 그냥 대통령과 동일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본인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니까 게임 회사에 근무했다라고 해서 무슨 프로그래머인 줄 알았더니 또 프로그래머도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네는 아는 사람 그냥 지인 뭐 기껏 해봐야 친구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친구인지는 모르는데 친구 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서 삼성으로부터 말을 빌려 타게 된 거를 그걸 뇌물로 엮으려고 경제공동체로 해서 엮었는데 이건 뭐 딸인데 남편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돈 못 벌면 아버지가 대신 다 대주고 돈 좀 벌면 안 대주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돈을 못 버니까 아예 취직을 시켜주고 그것도 태국 가가지고 국제학교 넣어주고 돈을 1,000만 원 이상 받도록 해주고 이게 경제공동체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국 돌아와서 이혼하니까 아예 청와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운명공동체죠 뭐. 조만간 문다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아마 추석 지나면 바로 문다혜를 소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오늘 내일이 지나면 추석이니까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내일 지나면 추석이니까 추석 끝나고 나면 바로 문다혜부터 소환조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문다혜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돼버리는 세상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겠다. 이제부터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다. 그거 좋죠. 다 하는 거 좋은데 결국 이런 글 올려봤자 자백 내지는 자백성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들이 다녀간 지 검찰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질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아, 범죄자니까 불안하지. 당연히. 영장 받아가지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범죄자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고 방에서 할 일 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다. 아니 뭐 아무리 포장해가지고 글 열심히 써봤자 결국 범죄자의 심정 토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두근두근하고 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찌르고 밟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할 말일 뿐이고 아무리 그래도 범죄가 없으면 떳떳해요. 아무 아들 딸이나 다 불러다가 뭐 지르밟고 더럽히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지르밟고 더럽히는 거죠. 아니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아무 전문성도 없는데 태국까지 가가지고 전무직위를 받고 사장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또 주거 생활비라고 해서 350만 원 추가로 지원받고 이랬으면 범죄죠. 아니 그게 꺼림직하지 않았나? 자기 남편이 항공사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돈을 받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 덕분이고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고 아버지는 그 대신 그 사람 국회의원 시켜주고 중진공 이사장 시켜주고 그거 뻔히 알았을 텐데 그 죄책감을 안 느꼈나?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면 바보 내지는 아니면 법에 대해서 무식한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자기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돈을 받으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오히려 마치 자기는 희생양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뭔 개소리 아무리 느려 써봤자 이런 류의 얘기는 결국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요거 검찰이 다 복사해가지고 문다혜의 심정 그러면서 본인이 올린 거니까 이거 다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면 판사가 이 글 읽으면 아 본인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죄를 안 저지른 사람 같으면 이런 글이 아닙니다. 자기는 역사와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뭐 불안하네 어쩌네 나는 뭐 말에 불과하네 아니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 지금 그걸로 보여. 아버지 죄를 묻기 위해서 자기는 깃털인데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여. 집요하게 지난 10여 년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사생활을 무슨 까발린 게 뭐가 있어. 개소리를 하니까 강아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이 사진을 이걸 올리는 게 참 희한하긴 해요.
이런 사진을 올리지?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나? 좀 웃으면서 찍은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영정사진이야?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표정도 없이 가능한 한 무표정하게 이렇게 근데 부녀간에 저렇게 손 꼭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저렇게 무표정하게 찍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